홍콩 시내를 걷고 있던 이바위에는 한 남성으로부터 명함을 한 장 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14세에 길거리 캐스팅 당해 그의 곧바로 샴푸 모델로 데뷔했고, 텔레비전에서 그녀가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그녀가 광고에 데뷔하자 툰먼 지역 학교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바우에는 학생들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잦은 부부싸움으로 딸을 돌보지 않았고,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니 노래방이며 술집을 들락거리다 유흥을 즐기는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술 마시며 놀던 친구들은 장소를 옮겨 친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야야야, 여기는 장바위원이라고 해. 진짜 좋은 친구인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 야이씨, 무슨 소리야. 야, 이게 농담이야. 농담. 여기는 이바우엔이라고 요즘 인싸야, 인싸. 광고 모델이라고. 키 크지? 얼굴 예쁘지? 머릿결 좋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와. 친구들이 장바위원의 집에 모여 술을 마시는 횟수가 잦아지더니 이바위에는 자연스럽게 장바위원과 친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봐요. 부모님들 매일 싸운다며. 그럼 뭐하러 집에 들어가. 그냥 나랑 같이 살자. 그래도 될까? 1994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사춘기 시절 불타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매일 밤 뜨거운 관계를 하고 지냈는데, 얼마 후 화장실에 들어간 그녀는 왜 이러지? 상한 걸 먹었나? 그날 오후 병원을 방문한 이바후에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이바후에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야,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그런 건 네가 알아서 조심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덜컥 임신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자는 건데? 아니, 나도 이럴 줄은 몰랐지. 내가 이럴 줄 알았겠냐고.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산부인과나 가봐. 거기에서 알아서 정리하라고. 누구 인생 바칠 일 있어? 이바우에는 임신한 몸으로 수많은 산부인과를 다녀봤으나 그녀의 뜻을 받아주는 산부인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출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몸이었지만 고등학교만큼은 졸업하고 싶었던 그녀는 복대를 차고 학교에 등교하며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지냈습니다. 1995년 5월, 우에는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며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부모에게 손을 벌리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이바우엔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자 장바이원은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컴퓨터 게임이며 노래방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고, 자존심이 강했던 장바이원은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야, 서방 알기를 아주 개똥구멍으로 아는 거냐? 생활비 좀 부모님한테 받아온다는 게 그게 그렇게 유세냐고. 돈 좀 줘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한단 말이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을 하지 그래. 매일 돈이 없어서 그렇게 쩔쩔매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독학으로 대학에 입학할 꿈을 키우며 집안에서 육아와 공부를 병행했던 그녀는 무사히 학력고사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학에 진학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 딸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딸을 놔두고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 인생을 위해 딸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바위원의 성격은 더욱 난폭해졌고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모두 때려 부수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바우에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장바위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친구들처럼 대학에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너무 굴욕적이었습니다. 장바위원과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던 1998년 설을 앞둔 어느 날 오해나, 집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명절에 이모 탕후루 만드는 것 좀 도와주라. 그냥 매장에서 돈 받고 물건만 건네주면 돼. 네, 알겠어요. 며칠 후 이바우에는 이모를 도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과자 세트하고요. 탕후루 2개만 주세요. 이거요? 얼마예요? 240원이에요. 남성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계산을 하려던 중 이바우원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요? 그날 이후 이바우에는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미혼남 유화원을 만나며 내연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에 소홀함을 느낀 이바우엔의 남편 장바이원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 요즘에 귀가가 늦다?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어? 내가 뭘 늦게 들어온다고 그래.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 그때는 애 새끼고 뭐고 다 같이 인생 그냥 끝장나는 거야, 알았어? 얼마 후 장바이원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원아, 그 있잖아. 뭔데? 아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네. 아이씨, 아이 뭔데 그래? 저 있잖아. 네 부인이 얼마 전에 어떤 남자하고 모텔에서 나오더라고. 아, 이전부터 이런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거든. 거기가 어딘데? 그날 밤 친구의 복독담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장바이원은 너 바람났냐? 도대체 어떤 놈하고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냐고? 무슨 말이야? 말을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잔뜩 화가 나 있던 장은 아내를 밀치며 화를 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내 귀에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들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똑바로 써봐. 자기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 좋아하시네. 장바이원이 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자 이바우에는 장을 힘껏 밀쳤습니다. 그러자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장바이원은 바르르 떨며 이바우에는 쓰러진 남편 위에 올라타 손에 잡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모두 집어들어 장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죽으라고. 그동안 나를 그렇게 죽는 배다녀. 죽어.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야, 집에 있어? 이바우에는 둔기로 남편을 내려치던 동작을 멈추며 이 시간에 누구지? 그녀가
그녀는 둔기를 내려놓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살짝 열고 한쪽 눈으로 문 밖을 내다보던 그녀는 깜짝 놀라며 어머, 라오 씨가 이 시간에 무슨 일? 아, 오늘 저녁에 장이 술 한잔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길래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요. 네. 자기는 조금 전에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웬이 현관문을 닫으려던 그때 발걸음을 돌려 내려가려던 라오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아주 미세한 창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잠시만요. 집안에서 장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잠깐 들어가 보죠. 이바우에는 라오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저 잠시 안으로 들어오실래요? 라오즈청은 오웬이 몸으로 가린 틈으로 어두운 집안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의 모습을 보고 태어난 척하며 그녀가 하려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목을 막 조르길래 제가 살짝 밀쳤는데 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남편이 안정되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갈게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잘 화해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오즈청이 돌아가고 이바우에는 거실에 쓰러져 있는 장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일 수 없는 그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화장실에 집어넣고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해보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바우에는 시신을 처리할 곳을 마땅히 찾지 못하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러자 절제상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 한쪽 구석에 있던 절제상자는 가로 1m, 세로 1m의 크기로 집안 잡동사니를 담아두었던 쓸모없는 상자였습니다. 그래, 이거야. 그러나 절제상자는 남편 장의 신체를 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크기였고 남편과 싸우다 지친 그녀는 일단 잠을 잔 다음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딸과 함께 식사를 마친 그녀는 마트에 들려 커다란 소금 3봉지를 구매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을 어머니 집에 맡긴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절제상자를 집어넣고 냄새를 없애려 소금을 쏟아부은 그녀는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지 않자 미치겠네. 나머지 것들은 어떡한다? 한참을 생각에 잠긴 그녀는 자기야, 내가 워낙 급해서 그러는데 여기로 좀 와줘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내가 남편을 죽였어. 처리할 방법을 모르겠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바로 갈게. 통화가 끝나자 화주는 두 손에 양동이 2개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바로 달려왔고 집 안에 들어선 그를 보자 왜 이제 와? 유화준이 들고 온 양동이를 바라보던 이바우에는 마트에 가서 중식도 좀 새 걸로 하나 사와. 화준이 중식도를 새로 사오자 두 사람은 절단된 부위를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봉투 벌려봐. 바라고 다리는 나눠서 담게. 그러면 몸통은 절대통에 들어갈 것 같아. 발과 다리는 비닐봉투에 담아 최대한 먼 곳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몸통은 소금에 절여 절제통에 넣어둔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딸과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 기념일을 축하하자며 방문한 친구 리오는 정발원! 제주씨! 제주씨! 현관문을 유심히 바라보던 리오제청은 도어락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씨, 이거 이상한데? 거기 경찰서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선 경찰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시체 썩는 냄새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수많은 소금 봉지가 흩어져 있었고 경찰은 냄새가 진동하는 철제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경찰은 이게 뭐야?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장의 시신은 소금 속에 절여 있었고 시신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었습니다. 곧바로 동거녀 이바우엔을 동거에 수배하고 그녀 친구들 지인제 이쪽에 연락해서 빨리 검거하도록 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급해진 이바우에는 유화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아무래도 홍콩을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좀 도와줘.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제발. 차라리 자수를 하지 그래. 그래봤자 언젠간 잡히고 말 거라고. 1999년 2월 17일 유아준은 그녀에게 자수를 권했으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도피를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 알았어. 내가 준비해서 나갈 테니까 정확히 그 시간에 나와. 화준은 그녀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잠복해 있던 경찰은 현장에서 그녀를 검거했습니다. 믿었던 화준의 신고로 도주하려던 그녀의 계획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2월 26일 홍콩 법정에 선 그녀는 판사에게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당 방위를 호소했고 남편의 구타에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9년, 시신 유기 혐의로 징역 3년, 총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망하고 어머니도 구속되어 감옥으로 가게 되자 그녀의 딸 장용희는 고아원에 보내지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위탁가정으로 보내져 새로운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5세가 되던 사춘기 시절에 친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2014년 7월 중학교 3학년을 다니다 중퇴한 후 약물 중독에 빠져 약물 밀거래와 투약 혐의로 징역 5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